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처럼 활기차고 또 역동적인 전당대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5명의 후보가 똘똘 뭉친다면 저는 반드시 내년에 정권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많은 당원들께서 저에게 호소합니다. 제발 싸우지는 마라. 그리고 통합해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5명의 후보가 역동적이고 또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토론회를 통해서 국민들께 비전을 제시하고 또 국민들께 희망을 주는 그런 생산적인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조경태부터 모범적으로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저 조경태를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조경태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당대표가 되면은 당원들과 약속한 게 하나 있습니다. 경기도의 시하 반월 단지를 찾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이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7년간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빠져나간 기업이 약 2만 4천 개 가량 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일자리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반드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실험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인들 또 우리 국민들의 아픈 부분을 보도만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조경태가 당대표가 되면은 반드시 시야 반월 공단을 찾아서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을 제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조경태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저 조경태 하면은 공정하다, 깨끗하다, 또 강직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십니다. 그렇습니다. 저 조경태는 어느 계파에 한 번도 소속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불의에 제가 항상 맞서 싸워왔던 정치인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이번 대선 승리는 첫째도 통합이고 둘째도 통합이고 셋째도 통합입니다. 우리 당내의 통합 매우 중요합니다. 당내의 계파 논쟁, 계파 싸움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당 밖에 있는 분들도 모시고 오는 그런 통합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뺄셈의 정치, 분열의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저 조경태는 그동안에 해왔듯이 더 셈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통합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합해낸다면 반드시 내년에 우리는 정권을 꼭 찾아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청년들께 물어보면은 가장 시급한 게 뭐냐라면은 일자리입니다. 좋은 일자리입니다. 저는 그 일자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 일자리 만들겠다, 일자리 상황판 만들겠다 했지만 거짓말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저는 결국은 일자리는 청년들이 만들어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 창업이 매우 중요한데 제가 제 옆에 있는 가장 젊은 우리 이준석 후보께 청년 창업에 있어서 가장 절실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2가지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경태 의원님. 그 부분 관심 많았었는데요. 아무래도 청년이 창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장에 있는 다른 어떤 경쟁자들보다 비교 우위를 가진 지점들을 많이 발굴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젊은 세대가 가장 관심 많이 갖는 분야가 IT와 컨텐츠 분야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작권법에 대한 이야기를 젊은 세대가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저작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IT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뭐 현금 지원이나 아니면 이런 뭐 창업 공간 지원 이런 것들에 많이 이제 집중했었는데요. 국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같은 소스들을 오픈 API 해가지고 제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 당에서 이제 금전과 그리고 창업 공간, 인력이라는 이 뭐 고전적 요소를 벗어나가지고 풍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네, 우리 홍문표 후보님께서는 청년 창업가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꼭 정답을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요. 그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30초 정도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창업은 본인의 창업하는 방법과 국가가 제도를 만들어주는 창업이 있는데 본인 창업보다는 국가가 베푸는 제도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뒷받침되는 창업, 그것이 제가
청년청 신설에 관한 내용 안에는 그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조영 후보님께서도 30초 정도. 저는 실패를 딛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기존 업계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나경원 후보님. 예, 그 패자 부활이 가장 청년 창업인들한테 물어보면 자신들이 마음 놓고 실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패자 부활의 기회를 달라,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그 아까 이준석 후보가 이야기한 것에 저도 상당히 동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새로운 산업을 위해서 우리가 국가나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정보를 많이 오픈해야 됩니다. 그 정보를 오픈하는 것이 새로운 산업을 열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노동법을 좀 고쳐야 된다. 지금 4차 산업 시대에 기존의 1950년대 굴뚝 시대의 노동법으로는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기 어렵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저는 네 분 다 아주 정답에 가까운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우리 청년 창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첫 번째로 자금이 필요하다. 창업 자금이 필요한데 너무 서류가 복잡하다는 거지요. 이스라엘의 모델을 예를 들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1980년도에 요조마 펀드라고 해서 국가가 40%, 민간이 60%를 투자해서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누구든지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에 무려 한 기업에 80억까지도 지원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바로 창업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또 우리 청년들은 또 강합니다. 이 청년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저는 그런 펀드가 조성돼야 되고, 또 지금처럼 정부가 주도하는 펀드가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펀드여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청년들이 답하기를, 창업을 하면은 판로 계층이 어렵답니다. 판로.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기존의 기성기업들이 다 점유해 나가고 있다는 거지요. 따라서 저는 판로 계층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이 또 저 조경태가 당대표가 되면은 이 두 가지 요소를 반드시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에 우리나라 기업이 무려 44조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준석 후보님께서는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어떻게 하면 조성할 수 있을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조경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기업의 투자가 아무리 민간에서 진행된 것이라 하더라도 44조 원 가까운 금액을 해외에 투자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국내에 그러한 투자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토론에서 언급했지만은, 예를 들어 조경태 의원님이 지역구인 부산 같은 경우에도 전력 산업이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 2차 산업을 다시 확대할 수 있는 어떤 좀 특별한 조치 같은 것들을 저희가 구상해서 실제로 산업이 다시 국내로 리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활발한 정책 내주실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우리 조영 후보님께서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시간이 지금 15초밖에 남지 않았는데 고임금이라든지 강성노조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빨리 바꾸어야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뭐 다른 당에서 삼선을 하시고 또 저희 당에 와서 활발한 정치 활동하고 계신 조경태 의원님께 어떻게 그렇게 오셔가지고 바로 전당대회에서 저희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수석 최고위원도 되시고 어떻게 당의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가능할지, 저희가 또 보완해야 될 점이 있을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운이 참 좋은 정치인 같아요. 그래서 운칠기삼이라고 하는데, 운이 참 좋았던 것 같아서 우리 당원들께, 국민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이준석 후보께서도 지향하고 계십니다만은 국민의 목소리에 저는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한다면은 분명히 국민들께서 또 당원들께서 응답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그 현충일을 맞이해서
단 한 번도 북한의 만행에 대해서 그 어떠한 언급도 또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비겁한 저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요. 친북 정책, 친중 정책을 펴고 있는 저는 문재인 정권은 반드시 내년 정권 창출, 정권 탈환을 통해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반드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우리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우리는 최대한 예우하는 그런 정책을 우리 당이 먼저 펼쳐나가길 바랍니다. 조경태 의원님께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청년 창업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활발한 의견 개진을 서로 했는데요. 결국 청년 정치 활성화에 대해 가지고 지금 사실 조경태 의원님 같이 용기 있는 도전을 하신 분도 있지만은 많은 젊은 세대가 용기 있는 도전을 못 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내년 지방선거부터 젊은 세대 도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선택들을 할 수 있을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준석 후보가 아마도 그 청년 정치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그 아이돌이지 않을까. 아이콘의 자리매김을 해준 것만 해도 이제 청년 정치의 붐이 저는 충분히 일어날 것이라 보고 있고요. 또한 제가 28살 때부터 정치를 해왔던 그런 부분들을 함께 잘 접목시켜 나간다면은 분명히 좀 훌륭한 좋은 정책들과 또 좋은 정치 행위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번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말로만 하는 당원을 위한다 이런 것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대통령 선거가 있을 텐데요. 대통령 선거 후보를 뽑는 경선이 있습니다. 후보 경선에 우리 당원들이 배제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은 반드시 당원들이 참여하는 그런 아름다운 경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하나가 원외 지구당을 저는 반드시 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의 원외 당협 협의회는 지금 불법입니다. 이 불법을 좀 자행하게 하는 이 정치권을 다시 고쳐서 법을 고쳐서라도 저는 원외 협의회, 당협 협의회를 저는 정상화시켜내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아마 제목을 아실 겁니다. 이거는 서시입니다. 서시의 선 작가가 바로 윤동주 시인인데요. 혹시 이준석 후보님, 네. 윤동주 시인은 국적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경원 후보님께서는요? 경청 좀 해. 윤동주 시인은 국적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조경태 후보가 질문하는 취지를 압니다. 우리의 민족 시인, 애국 시인인데 중국이 자꾸 조선족이라 해서 중국 시인으로 편입하려는 것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우리 홍문표 후보님. 대한민국. 예, 중국의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 보면은 윤동주 시인의 국적이 중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친중 정부,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항의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치, 아리랑 이런 부분도 다 중국 것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후보님들께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당대표가 되면은 이런 잘못된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 강력하게 야당이 투쟁해야 된다, 저항해야 된다,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친중 정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30초씩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이준석 후보님부터. 예, 오늘 계속 일방적인 구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문재인 정부도 사실 중국에 대해서 일방적인 구애를 하다가 실리는 하나도 못 챙긴 그런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조 의원님 언급해 주신 역사 왜곡 문제와 더불어가지고 앞으로 국민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미세먼지 문제까지 한마디도 제대로 할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 저희 당이 강하게 국익을 위해서 지적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경원 후보님. 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외교 실책은 결국 중국에는 눈치 보고 미국에는 미국의 동맹을 깨트리는 위험한 발언을 계속했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친중 정책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또 위협이 되고 있고요. 사드 배치조차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대응팀도 만들고 했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오히려 거꾸로 가는 방식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꼭 챙겨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정권의 친중 굴욕 외교가 안보에 대해서도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이 친중 정책이 단순히 생긴 것이 아니고 운동권 시절에 잘못 익힌 이념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속히 정권 교체해서 친중 굴욕 외교를 변경해야 하겠습니다. 네, 우리 홍문표 의원님. 백두산을 장백산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중국이 그렇게 부르고 있고 이걸 유네스코 회관에 지금 올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말 한마디 못하고 있고 우리가 선대부터 입어왔던 한복도 중국 거라고 그럽니다. 네. 김치도 아까 마찬가지고 이거를 바로잡는 것은 우리가 내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야만이 잡지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못 잡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물론 여당도 문제가 있고 문재인 정권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야당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도 그동안에 이 중국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말 한마디 못했던 점 우리도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지도부 저 조경태가 당대표가 되면은 이러한 잘못된 문화를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님들께서도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정당 개혁, 정치 개혁에 대해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마다 우리나라 국민 세금을 해서 각 정당에 약 1,000억에 가까운 정당 국고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감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 우리 당이 받았던 국고 보조금이 무려 300억이 넘습니다. 저는 우리 당부터 저는 쇄신해야 된다. 즉 외부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라도 정당의 투명성을 저는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경원 후보님께서 동의하시는지? 예, 동의합니다. 사실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당비를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도 우리가 모두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준석 후보님께서는 어떠세요? 전 동의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도 30% 가까운 예산 배정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이리저리 편법으로 그만큼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서라도 정당법에 맞게 앞으로 돈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조영 후보님 짧게. 예, 이미 늦었지요. 시대에 뒤떨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네, 홍문표 후보님. 국고는 동의하시죠? 우리 당원 모두가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편제를 바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당부터 바꿉시다. 우리 국민의힘이 먼저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면은 우리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이 이제 바뀌었구나.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낫구나. 우리 국민의힘이 이제 믿어줘도 되겠다. 지지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정당으로 걸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정당 개혁을 이루도록 하십시다. 예, 고맙습니다. 홍문표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오전에 투표율이 지금 30%에 육박했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우리 당은 성공하는 전당대회가 될 것입니다. 저 조경태에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경태, 젊음의 변화를 담아내겠습니다. 그리고 경륜과 연륜 담아내겠습니다. 조정과 통합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국민의힘 당당한 정당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후보들, 대선 후보들 공정하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리 잘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훌륭한 후보님들과 같이 의논하고 같이 협의해서 반드시 정권 창출 이룰 수 있도록 저 조경태에게 정말 소중한 한 표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